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그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적용 사례 17번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주요 주제는 초보자가 주택 경매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의 경매에 대해서, 경매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트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가구 주택 또는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요. 대지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인 주택인데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됐네요.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 임차인이 한 명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임차인이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A, 2층이 B, C, D 이렇게 총 4명의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자, 처음에 먼저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의상 토지와 건물 전체 등기부가 동일하다는 그런 가정하에 요걸 정리를 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2월 15일입니다. 설정 최고액은 2억이고요.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차인 A, B, C, D 총 4명의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임차인 A는 2020년 3월 5일 날 다 전입 인도 확정 일자가 다 모두 다 체결된 걸로 완료된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죠. 요 임차인 A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결국은 저당권자보다 앞서게 됩니다. 근데 임차인 B, C, D를 보니까 이 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2월 15일이죠. 근데 B, C, D의 권리 취득일을 보니까 다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B도 늦고 C도 늦고 D도 늦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보다는 결국은 뒤지는데 경매에 좀 초보자분들이 이제 좀 간과하시는 게, 그러면 이 B, C, D 임차인은 이 저당권자보다 늦기 때문에 이 경매를 통해서 다 깨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오늘 처음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제 소액임차인의 그 보증금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권리관계를 갖다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차인 A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A의 전입일과 인도일이 2020년 3월 5일이죠. 요거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조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0년 3월 5일의 이익일인 2020년 3월 6일 0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보겠습니다. 확정일자가 3월 5일 날 찍혔죠. 제3조의 이 보증금의 회수 제2항입니다. 제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인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이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본건 같은 임차인 A 같은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0년 3월 6일 0시가 되겠습니다. 즉 대항력과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이 임차인 A의 권리는 이렇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자, B, C, D를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 강의에서 처음 이제 소개되는 그 법조항인데요.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입니다.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액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거 이 오타네요. 우선 하여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소액임차 보증금 요건은 어 임차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5,500만 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5,500만 원, 5,500만 원까지는 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다 0.5억이죠. 다 5천만 원이죠. 그래서 B, C, D는 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문구가 있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즉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일입니다. 있습니다.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23년 9월 1일이죠. 이 이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 제3조 제1항의 요건이라는 게 뭐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일 전에 갖추면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본 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 B가 2022년 7월 5일이고요. 임차인 C가 2022년 9월 5일, 임차인 D가 2023년 8월 1일입니다. 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일이 2023년 9월 1일보다 다 앞섭니다. 결국은 요 조건도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만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도 맞췄습니다. 5천만 원이죠. 여기서는 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조건도 갖췄고 뒤에 요 조건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B, C, D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경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 총기가 2023년 12월 15일이죠. 민사집행법 제84조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1항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가 12월 15일로 잡혔고 임차인 A, B, C, D는 편의상 모든 임차인은 2023년 12월 15일 날 배당 요구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다 임차인 4명이 모두 다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안전하게 다 했습니다. 경매 결과 감정평가 금액은 4억이었습니다. 건물이 2억이고 토지가 2억이었습니다. 다 50%죠. 2024년 5월 15일자 제2차 매각기일에 제3자 앞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는 3억 2천입니다. 3억 2천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인 1억 6천은 토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6천은 건물분이죠. 이거는 이제 전에 이 앞전 그 경매 사대 강의에서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설정일이 모두 동일한 걸로 2020년 2월 15일자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B, C, D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씩 배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요구했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인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
1억 5천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B, C, D는 모두 5천만 원씩 배당받아서 1억 5천을 갖다 빼갔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1억 7천이죠. 그럼 임차인 A가 남죠. 임차인 A는 배당 요구하였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취득일이 저당권 설정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전액 다 배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 임차인 A의 임차 보증금은 2억이죠. 그래서 임차인 A는 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1억 7천 잔액을 모두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배당받는 돈이 없고요. 가압류권자도 물론 없죠. 근데 문제는 임차인 B, C, D는 각각 전액을 다 배당을 받아갔어요. 임차인 A는 1억 7천밖에 배당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남은 게 그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임차인 A는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지만 최선 순위 대항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임차인 A는 1억 7천을 배당받았지만 임차 보증금 중 미세수액 3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이 A한테 3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를 해줘야지만 이 부동산을 완전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권리를 갖다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임차보증금을 A의 임차보증금을 2억만 제가 상정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3천만 원만 지금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A의 임차보증금이 만약에 3억이었다 하면은 낙찰자는 처음에 이제 좀 초보자 경매 초보자인 경우에는 3억 2천에 낙찰을 받을 거기 때문에 보증금 3억을 갖다 다 변제해 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B, C, D는 저당권 설정일이 앞서기 때문에 B, C, D는 모두 다 이 권리를 다 깨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요 소액임차 보증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B, C, D 같은 경우에는 A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소액임차 보증금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각 5천만 원씩 다 배당을 받아서 1억 5천을 먼저 앞에서 뜯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 A가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결국은 3천만 원 낙찰자가 인수한 거죠. 만약에 A의 임차 보증금이 3억이었었다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은 1억 3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낙찰자는 3억 2천에 낙찰을 받았고 또 추가로 1억 3천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죠? 4억 5천에 이 아파트를 갖다가 이 단독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4억 5천이면은 감정가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물론 나중에 뭐 이걸 개발해 가지고서 뭐 한 5억 6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투자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이 경매 절차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이 낙찰자가 그런 생각으로 이 물건에 달려들었다면 이 물건에 응찰을 했다면 이 낙찰자는 일단 2단계에서까지는 실패입니다. 결국은 이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어야지만 이 낙찰자는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다 완벽하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권리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임차 보증금이 발생하는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심도 있는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낙찰 금액을 가지고서 선순위 임차인 A의 보증금 전액을 다 변제해 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물건에 접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1천만 원, 또 이게 만약에 3억이라면은 1억 3천에 어떤 추가적인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경매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그런 트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